니켈, 알루미늄 이런 쪽의 비철금속 동향은 내가 2차전지 투자자다 계속 추적하셔야 됩니다. 인도 같은 경우의 흐름이나 아니면 중저가를 선호하는 쪽에 차세금은 Q의 확대입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 호재입니다. 오히려 다 사람들이 팔고 주도주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기회가 나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거 사겠다. 오히려 그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WTI가 그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가죠. 유가가 지금 어제 2.4% 올라서 와 이것도 이제 거의 80달러대에 근접합니다. 78.9달러. 네, 이게 일단 수요 기반으로 오는 거다 보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격 자체가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물가를 또 자극하는 스멀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구리도 0.8% 올라서 와 이것도 드디어 움직이나 싶긴 한데 아직도 4달러대가 아닙니다. 약간 부담은 되는데 또 하나 어제 보니까 니켈이 또 급등합니다. 한 3.3% 급등 아니면 상승? 예, 급등은 3% 올랐는데 무슨 상승, 노급등. 네, 이 정도 나오게 되면 지금 서서히 비철금속도 자극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잘 보시게 되면 비철금속이 자극된다. NCM입니다. NCM. 네. 2차 전지 쪽의 소재입니다. 네. 또 2차 전지야? 기승전 2차 전지? 결국엔 이거 자극해서 그럼 금속 가격 쭉 올라가게 되면 매출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계속 주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니켈, 알루미늄 이런 쪽의 비철금속 동향은 내가 2차 전지 투자자다 계속 추적하셔야 됩니다. 근데 워낙 변동성이 큰 모습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향은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 얘기할까요? 근데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샤오펑이니 뭐니 중국 전기차들이 확 튀었다는 거는 네. 소비가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할 것 같은 네.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럼 네. 당연히 뭐 소재나 이쪽은 광물은 또 사용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도 그렇고 근데 또 테슬라 얘기를 안 할 그쪽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쪽에서 곡물가가 폭등을 했네요, 미국에서. 요거는 유가 오르고 고물가 이렇게 오르면은 물가는 계속 자극이 될 것 같아서 어제 보니까 소맥이 8.6% 올랐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그 항구 오데사 항구 공격 얘기 나오고 2차 큰 폭등입니다. 요거랑 옥수수가 또 6%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두는 한 1.몇 %다 보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게 되면 또 사료 비료. 네, 이거 예, 참 거기다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오늘 또 사료 비료 쪽을 매매하나 싶은데 이게 그쪽으로 매기가 갈까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거는 뭐 오늘 혹시나 만약에 그 시가가 세게 안 붙는다 그러면 장중에 한번 쭉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시되 이건 단기 대응이니까 그 트레이딩 좀 능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갔다 그냥 바로 빠져나오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2차 전지가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예탁금이 54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야, 이게 돈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끌어들입니다. 되는군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53조가 최근 한 2-3개월 안에 저항대였습니다. 53조, 50조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걸 돌파시키네요. 근데 이게 물론 그 IPO 영향도 그러니까 7월달 얼마 안 남다 보니까 IPO 영향도 있겠지만은 요게 또 요거랑 같이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 쪽인데 이것도 19조 8천억 가까이 19조 7,800억이니까 19조 7천억까지 19조 초반에서 쫙 끌어올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신용잔고가 움직이는데 뭐가 더 많이 그 신용이 끌어올리냐면 코스피가 급증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신용자금이 급증하는 거 요게 지금 그러니까 약간 이게 포모긴 포모인데 아이고 한 건 해보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현상 이거는 약간 과열 비슷하게 뭐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요게 나온 거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신용은 느는데 좀 더 안정적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지금 시총 1, 2, 3, 4, 5 중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또 정지돼 있죠. 100% 신용을 못 쓰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현상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또 이런 상황 쪽에서 어제 보니까 그 포홀 그 포스코홀딩스의 증권사 의견이 어제 2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2개만 야 니들이 해, 야 니가 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면 그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 지금. 계산이 왜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증권사들 이제까지 그 어떤 그 뭐야 그쪽의 그 내부 그 프로그램에 네. 따르면 한투에서 나왔는데 목표가 90만 원 불렀습니다. 네. 이제 와서 다 오르면 이제 와서 하나 대투에서 나왔는데 75만 원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일단 내용을 봤습니다. 아니 이걸 이제 와서 그러면서 약간 면피용 이런 느낌도 많이 나고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뭐 뒷북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나오고 있는 동향들 쪽에서 지금 보는데 보니까 지금 어제 또 나왔던 흐름들 쪽에서 가장 또 눈여겨본 테슬라가 시작은 거의 2% 넘게 쫙 빠지다가 갑자기 또 3% 넘게 쫙 올라가더라고요. 참 다이나믹합니다. 테슬라 매매 이런 거는 진짜 미국에서 매매해볼 만할 것 같아. 이런 변동성이면. 근데 물론 올라서 끝났으니까 이런 얘기는 드리지만 시작했다가 쫙 밀렸으면 또 이런 얘기 못 드리겠지만 근데 테슬라가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인도에서 전기차 생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전기차인데 이게 지금 가격이 24,000달러. 이거 우리나라에도 지금 RWD니까 지금 후륜 구동으로 우리나라에도 2만 요즘 싼 기존 모델보다 싼 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중국에서 생산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FP 계열로 해서 우리나라도 들어온다. 그래서 가격이 한 2천만 원 낮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쪽인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인도의 전기차를 24,000대로 생산한다 그러면은 반응이 어떨까요? 이 차에 대해서. 인도 같은 경우의 흐름이나 아니면 중저가를 선호하는 쪽에 자세히 보면 Q의 확대입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 호재입니다. 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마 이거를 되게 많이 신경 쓸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라인업들은 쭉 갖춰가는데 가격들을 지금 초기에는 다 이러면서 이제 한 번 다 가격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테슬라가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안 되겠다. 그러면은 가격을 그러니까 Q를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좀 저렴한 뭐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쪽으로 나온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그러니까 기본 약간 옵션 다 빼고 배터리랑 딱 만들고 이렇게 하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하나의 흐름들도 나오지 않나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다 보면은 이제 테슬라 관련주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니까 어제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LNF가 지금 사이버 트럭 공급설이 나옵니다. 사이버 트럭으로 공급하기 시작하게 되면 뭐 금액이 뭐 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되게 되면 LNF를 확 자극을 시키겠죠. 근데 아직 확인된 거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 이것도 탄력 받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일단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 보니까 또 하나가 저는 이게 테슬라가 Q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보니까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그 퓨런티어라고 있죠. 네. 카메라 대수가 같이 늘어나면서 나올 수 있는 회사 그러면 그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입니다. 이쪽도 한번 같이 연결돼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주가는 이제 갔다 왔다 고점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네, 고점에서 고점 라인 여기서 안 밀리면 레벨업 시도할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퓨런티어는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밖에 뭐 저희가 알고 있는 테슬라 관련주 명신산업, 뭐 서현이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실적 자동차 부품주 실적 발표하면서 그 다음에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그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또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뉴스, 네. 네, 성일하이텍이 네,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랑 거의 2차 전지 관련돼서 전략적 동반 관계가 그러면 또 포스코홀딩스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예. 결국 또 돌아서 거기 1조 투자해가지고 맞습니다. 돌고 돌아서 포스코홀딩스. 예. 그런 광물 찾아 나간다. 포스코 인터 어제 상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성일하이텍이 인도네시아 쪽에 공장
건립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끈끈해지기 시작하는 관계를 보게 되면 성일하이텍도 오늘 반응은 QA 확대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반응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변화를 보면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다 워낙 그쪽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이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임 대표님 네. 여기서 저희 가족분들을 위해서 솔루션을 한번 주시죠. 솔루션. 네. 지금이라도 포스코홀딩스 오늘 아침에 네. 따라가야겠다 글쎄, 생각하십니까? 아침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난주 우리 저 토요일 날 대입장 선생님한테 제가 드렸던 질문이기도 한데 네. 저는 거기에 좀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좀 소외감, 그러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네. 일부 가지고 있는 소외받고 있는 주식 가운데 일부를 팔아서 10%가 됐든 5%가 됐든 네. 그냥 큰 비중 아닌 막 여기서 큰 돈 나도 벌어보겠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사보시는 거 그리고 그냥 시장에 이렇게 동참하시는 거 근데 그게 그냥 낫지 않나 싶어요.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그런데 그 뭐 말 나왔으니까 네. 지금 지난번에 2차 전지주가 힘들 때 네. 그때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 1억 원어치 2차 전지주를 샀잖아요. 네.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76% 수익이 났고 와우. 에코프로가 120% 수익이 났어요. 네. 근데 저는 이 가운데서 50%를 그냥 매도할 겁니다.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제가 사는 것도 우리 소외받은 그 가족분들의 그 힘든 거를 같이 좀 하기 위해서 한 거였기 네. 때문에 순차적으로 매도해서 저는 지금 소외받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 네. 예. 그뭐 그게- 사실 겁니까? 응? 뭘 사실 아, 겁니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이제 어떤 주식 가지고들 힘들어하시나 네. 이렇게 보면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테마주는 아니고 네. 그냥 기본적인 펀더멘털에 근거한 주식으로 저는 그냥 교체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저희가 끝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네.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낌이 안 좋은데요? 아유, 더 가는데 왜 파십니까? 아니, 내가 원래 사는 게 그 우리 가족분들하고 호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투자. 네. 그게 돈을 보셨지 1차 않습니까? 목적은 아니죠. 돈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마음을 곱게 쓰면 그거는 하늘이 도와주는 복이라 생각하시고. 고점이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팔아야지 이런 챙겨야지 이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도 우리 임 대표님의 큰 거성의 발자취는 저희가 잘 보셔야 되겠죠. 다음 반도체, 다음 조선, 다음은 뭘 얘기를 해주셔야죠. 글쎄요, 뭐 조선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그냥 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게 하도 그래가지고 예. 사기 전에 저는 항상 네, 네. 내가 사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사니까 알겠습니다. 사기요? 좀 임사기? 미안해. 자, 갑시다. 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또 빨리 가겠습니다. 2차 전지 쪽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시장이 주도주만 움직이는 더러운 시장 뭐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끌면서 가는 시장에 대한 단면들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하고 보시는 건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걸 동참하든가 트레이더 입장이라고 하면 동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장 수익률을 못 나오다 보니까. 근데 내가 아니다. 여기 가서 지금 여기서 뭘 하겠느냐? 그러면 하지 마세요. 거기서 부담만 됩니다. 그 고점에 사가지고 내가 부담 낸다. 그리고 그 정도로 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죠. 그게 마음이 편하십니다. 그러면 차라리 소외되어 있는 것 쪽에서 에이 뭐 느긋하게 여기 기다리지 뭐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번에 가던 거 말고 오히려 다 사람들이 팔고 주도주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기회가 나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네. 그거 사겠다. 오히려 그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저는 네이버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중에 네이버도 있어요. 모든 분들이 사실 어떤 분들은 비웃는 종목이긴 한데 그거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 아, 그럼요. 예. 왜 카카오로 하시죠? 네? 카카오로 하시죠. 더 힘든데요, 카카오 주주분들은? 난 내 자가 좋네. 네. 아니 근데 네. 같은 선택이라도 네. 그냥 기본적인 그러니까 네.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서 대중의 가장 눈높이를 휩는 건 카카오입니다. 아니 좀 더 나중에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카카오도 좀 살려주세요. 임 알았어요. 대표님. 네.
아까 어디 사줄게. 뭐, 참나. 네. 뭐 우기는 것 같네요, 제가. 네. 두 번째로 건설기계 관련된 쪽은 8월 달에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이 파견된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저 중요한 거는 2분기 실적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안 빠집니다.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하면서 레벨업 되는 모습 나올지도 이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2차전지 쪽으로 쫙 쏠려서 HBM 관련된 AI 반도체 쪽은 거의 오전에는 짜르르 무너지다가 오후에 대표적인 한미반도체 뭐 24,000주 우리 부회장님이 사주셨다 쫙. 아, 네, 그 저게 참 좋은 거예요. 내부 직원이 사준다는 것만큼 좋은 시그널이 없죠. 그렇죠. 또 임 대표님이 네이버 사주신다 쫙. 아니 지금 당장 아니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네 그런 쪽에서 이쪽도 죽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수페타시스도 어제 신고가 났어요.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 이수페타시스가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결국에는 여기도 테슬라로 들어갑니다. 제가 MLB라고 하는 게 이게 우주항공 쪽으로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쪽이긴 한데 지금 HBM3 쪽으로 넘버 2다 보니까 글로벌 넘버 2다 보니까 중국 다 제끼고 어차피 거기는 못 들어가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많이 올라온 게 지금 현상이고 또 전기차 쪽에서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다 잠깐만 이거 많이 쓰이네? 라고 하다 보는 이런 상황들인데 마찬가지로 기판 쪽은 FCBGA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판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 한쪽에서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는데 어제 보니까 또 약간 후속적으로 어제 삼성 SDI가 또 스텔란티스랑 공장 두 번째를 확정 지었습니다. 아직 어딘지는 얘기가 안 나왔고 근데 뭐 어디 근데 지난번 거보다 지난게 30기가와트시 정도 됐는데 이번에 34 하면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더 크다는 거 보게 되면은 관련주는 또 상신 EDP, 뭐 신흥 SEC 이런 것들 삼성 쪽이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전통적인 부분들인데 근데 결국에는 누군가든 크든 간에 또 케이스의 강자는 TCC 스틸인데 근데 요거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혹시나 오늘 2차 전지 쪽 후속으로 나온다 그러면 상신이나 신흥도 한번 봐야 될 쪽이 아닌가 이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주전자 어제 나노신소재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네. 대주전자는 기관이 열심히 매수하는데 이게 약간 2차 전지 쪽에서 LNF 느낌이 나요. 자꾸 소외되는 대표적인 주자. 네. 그래서 이게 힘 받아서 그러니까 차트가 쫙 갔다가 이렇게 눌려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탄력 받는지 안 받는지 중요한 거는 오늘 후속매수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네. 그 아까도 잠깐 테슬라 말씀하셨는데 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제 갈수록 경쟁은 치열하고 네. 그 이제 압축이 되겠죠. 그랬을 때 테슬라가 거기에 빠지진 않으니까 네. 지금 테슬라의 뭐 LNF도 그렇지만 테슬라에 너무 집중돼 있다라고 생각되는 약점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렇죠. 시각들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테슬라가 잘하는 또 분야니까요. 네. 그리고 또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테슬라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다 먹겠어.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표준이죠. 그래서 걔네는 일단 자율주행 쪽을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차량을 어떻게든 많이 깔려고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지금 깔아놓은 차로도 들어오던 데이터를 가지고 다 받습니다.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자율주행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으면은 35km인가 뭐 하여튼 이 정도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주행 경험이 있고 그를 따라서 데이터를 다 쌓아놨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선도가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차량 점유율도 그렇고 점유율 쪽에서도 압도적일 테지만 앞으로 이거를 계속 끌고 나가는 데는 그거 하는 거죠. 따라와 가격 내려버려. 이런 식으로 치킨 게임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충전입니다. 이것도 다 우리 거 쫙 끝내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하셨던 FSD. 이거는 우리 이렇게 쭉 쌓아다 보니까 우리 거 좀 사갈래? 우리 잘 만들었는데 그러면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 이렇게 되면은 울겨 겨자 먹기 이거 세 개만 딱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성을 구축해 놓은 거죠. 경제적 회자라고 그러나요, 이걸? 이렇게 된 상황 쪽에서 그 다음에 자 우리 거 따라할 사람 하면서 제가 보기엔 나머지는 그것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SDV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운영 체제. 지금 PC의 운영 체제는 너 윈도우 쓰니 애플 쓰니 그거에 따라 다른 것처럼 윈도우냐 자동차의 윈도우 같은 효과 이것도 나중에 테슬라가 꽉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점점 압축시켜 가는데 테슬라의 지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정도. 네. 네.